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최재필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2015년 메르스 국내 대유행의 상황, 그리고 이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에 앞서 먼저 해외로부터 들어오시는 환자분들을 통하여서 옮길 수 있는 감염병들,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신종 또는 제철형 감염병과 같은 뜻 또는 이제 비슷한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점점 세계가 하나가 되고 또 짧은 시간 동안에 세계를 여행할 수 있고 새로운 인수공통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는 그런 현황 속에서 이런 감염병들이 출현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돌아오시는 분들의 한 20% 정도가 호흡기 증상을 가지고 병원을 찾게 됩니다. 대개는 하기도 감염보다는 상기도 감염이 더 흔한데요. 이러한 신종 또는 제철형 감염병의 70% 정도는 벡터본 디지즈, 즉 이제 매개체 감염병이든지 또는 인수공통 전염병 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총균세의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든지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라는 것을 쓴 네이선 울프 등이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 농업화 또는 가축화의 과정에서 이제 과밀한 구대륙을 통해서 발생했던 그런 바이러스 감염병들이 신대륙으로 퍼져나갔다. 또는 이제 열대, 아열대의 그런 감염성 질환들이 점점 이제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어서 또 이것이 세계 어느 곳을 수시간 내에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해외 유입 감염병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특히 개발도상국 여행 중에 걸릴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WHO에서 다음과 같은 감염병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행자 설사가 가장 많고 말라리아, 인플루엔자 순서입니다. 이 중에 말라리아는 예방약을 통해서 예방하실 수 있으시고 A형 간염, 장티푸스, 콜레라, 스마갈균 등은 예방 접촉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자분들에게 대해서 여행 전 상담을 하시는 것이 꼭 중요하겠습니다. 여행 전 상담을 하셨다 하더라도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서는 열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열과 함께 다른 증상이 있을 때는 증후군 감시를 통하여서 그 병에 대한 의심을 갖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열과 함께 중추신경계 증상이 있다면 말라리아나 여러 가지 병들을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고, 열과 함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메르스 또는 이제 인플루엔자, 조류인 독감 등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도 가장 많은 것은 실은 이제 여행 후 열과 함께 발진이 나타나는 댕기열이 가장 많고 열과 함께 설사가 나타나는 그런 세균성 이질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해외 유입이 가능한 여러 가지 호흡기 병원체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패소젠이 가장 많은데요. 인플루엔자가 가장 많고요. 또는 이제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열과 발진이 나타나게 되는 이제 홍역도 있었고요.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세균 감염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감염병들이 생길 수 있지만 이제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유비저를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콜로라도라든지 미국 중부를 여행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토착성 진균 호흡기 감염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통하여서 또는 해외 유입을 통하여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감염병들에 대한 고전적인 그런 대응 방식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격리하고 또는 환자를 분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까지 있어 왔습니다. 어느 때는 이제 방역선을 쳐가지고 이제 환자들이 못 나가게 막기도 하였었고요. 검역 배를 통하여서 40일 동안 이제 배에서 못 내리게 한 일들도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여서 이것을 조기에 테스트하고 환자를 분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되는 환자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게 한다든지 가두어서 치료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다. 또 예방접종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런 것들과 달리 또 이제 메디컬하지 않게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 또 이제 학교를 폐쇄한다든지 또는 이제 공동 행사를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는 잘 아시다시피 이 메르스와 같은 이제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어떤 환자들이 발생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유하는지의 방식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고전적인 그런 대응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메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을 유발하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발견은 닥터 자키 박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그런 박사가 되겠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발생했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증후군 환자에서 인플루엔자도 음성이고 라이노 바이러스도 음성이고 아데노 바이러스도 음성인 그런 환자의 그런 발생에 있어서 사이토페식 이펙트, 이제 세포 병리가 이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팬 코로나 바이러스 PCR을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으로 나와서 이 바이러스에 의한 시퀀싱을 시행해 봤을 때 기존에 나와있던 그런 사스나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것을 이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것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 이미 사실 병원과 가정 내 전파가 있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투석실을 통하여서 이제 환자들에게 발생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었고, 가족 내 발생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 2013년 란셋에는 프랑스에서 병원에서 이제 같은 병실에 있었던 그런 메르스 환자를 통하여서 다른 면역 저하자가 중증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였던 그런 케이스가 보고된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제는 2015년 한국에서의 메르스 유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5년 5월 4일 첫 환자가 귀국한 뒤에 이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됨을 통하여서 총 17개 병원에서 186명 환자들이, 그중에 182명이 병원 감염 형태로 발생하는 병원 감염 형태로 국내 대유행이 발생하였었습니다. 환자의 구분은 44%가 환자였었고 33%가 간병인, 그리고 13%가 의료인, 공의 의료기관을 통하여서 옮겨지는 그런 병원 감염 형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자들의 임상 양상은 여러 가지 이제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혈압, 당뇨, 암 또는 만성 호흡기 질환, 만성 폐질환, 또는 이제 만성 심장 질환들을 가지는 그런 환자들이 있었고요. 발열이 가장 많았었고, 그다음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들을 호소하였었습니다. 검사실 소견으로는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 40% 정도 환자들이 되었었고요. 혈소판도 이제 감소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46% 정도 있었습니다. CRP 증가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약간 좀 올라 있었고요. 간 수치 증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과 그럼 기존에 유행하였던 그런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런 메르스의 발생을 비교한 것은 어떨까요? 대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복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6.831,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21 정도로 한 1일 이상이 잠복기가 대한민국이 좀 더 길었다는 것. 그리고 치명률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는 20.4%의 사망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46%의 사망률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로 인해서 사망률을 좀 줄였다는 것이 좀 차이가 되겠습니다. 임상적인 특성은 대부분의 환자가 이제 중증 급성 하기도 감염증, 그러니까 폐렴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경한 상기도 증상들을 나타내는 경우들, 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보고들에 의하면 무증상 환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자들, 이제 당뇨, 신부전,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 또는 이제 면역 저하 질환들이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감염률도 높고 예후도 불량하였었습니다.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고, 소화기 증상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합병증으로 호흡부전을 통하여서 치료해서 인공호흡기, 에크모 등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폐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을 통하여서 이제 노에프네프렌이라든지 승합제 치료 또는 이제 수석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치명률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한 20%, 중동에서는 한 46% 정도까지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메르스 치료를 위한 일반적인 치료제들은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기간 멀티센터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이제 치료제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2015년 대한감염학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트리플 테라피 3가지 항바이러스제를 병합하여서 치료하는 것을 치료제 방안으로 권고하였었습니다. 똑같은 감염증이었지만 어떤 환자분들은 본인만 감염되고 남들한테 옮기지 않는 비전파자들이었는가 하면 저희가 보통 이제 슈퍼 스프레딩 이벤트, 이제 전파를 많이 나타내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 환자들이 폐렴이 심하거나,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호흡곤란이 심하거나 또는 이제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전파를 많이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그토록 2015년에 저희 의료계를 괴롭혔던 그런 메르스 유행의 원인은 뭐였을까요? 사실은 아직까지 결론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 유입 환자에 대한 선별이 부족하다, 조기 정보 공유가 부족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긴급 상황실 운영을 통해서 즉각 대응 체계를 이제 구성하였고, 또 국제 동향을 분석하여서 여러 의료기관들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격리 대상 환자에 대한 기준들도 수시로 이제 바꾸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대체 과밀화된 응급실 공간, 또 다인 병실, 간병 문화, 또 자유로운 환자 이동의 그런 의료 전달 체계 문제라는 그런 의료계 전반적인 문제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나름 이제 의료기관 감염관리 수가 개선이라는 인프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는 했습니다. 또는 이제 응급실 감염관리 병상을 이제 확충하기도 하였고, 또 병문안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문화 개선 노력을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고, 여러 병원들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이제 병문안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문병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는 그런 방법들을 두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런 환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감염병 전문병원을 계획하고 이에 대한 건립 방안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실은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이제 다각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노력하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리플 안티바이럴 테라피 3가지 항바이러스제를 쓰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존의 연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인터페론과 우리 페가시스라고 하는 인터페론과 리바비린, 경구제, 그리고 로피나비오, 리토나비오라는 담배효소 억제제의 항바이러스제 3가지를 쓰는 요법들을 저희 바이러스 발생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80%에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인터페론, 리바비린 또는 이제 다른 것의 병합요법들을 사용했었습니다. 환자들에서 보존적인 치료로는 벤틸레이터, 인공호흡기 치료하는 사람이 한 4분의 1 정도 있었고, 한 8% 정도에서 투석, 한 7% 에크모 치료하였었고요. 이 회복기 혈정 치료를 저희가 4% 정도에서 하였었고, 또 면역 글로불린 치료를 시행하였었습니다. 사망 위험인자를 분석하여 보았을 때 사실 N수가 많지 않아서 이제 분석이 쉽진 않았지만 분석 유의성에서 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고령이라든지 오셨을 때 폐의 질환이 심하여서 호흡곤란이 심한 상태, 또는 이제 쇼크인 상태로 오신 분들에 있어서 사망에 유의한 위험인자였고, 이 중증질환으로 따로 중증질환이냐 아니냐를 인공호흡기를 착용했냐 아니냐로 분류했을 때도 나이와 이제 만성 폐질환과 같은 중증 폐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이 유의한 그런 사망의 유의인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연구들을 통하여서 폐 합병증 이외의 합병증들에 대한 연구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NMC
그 3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았을 때 이제 급성 심부전이 발생한 환자들이 있었고, 이 환자들에서 나이가 많은 환자들이 있어서, 또는 이제 당뇨, 급성 심부전, 이제 CRRT와 같은 이제 신대체요법을 한 환자들이 어떤 이제 사망의 그런 위험 인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 환자분 중에 손발 저림 등의 또는 이제 뇌 이상 등의 신경계 질환을 호소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음이 SMC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고가 되었는데요. 발생 시기는 주로 한 이제 다른 증상들이 발생하고 나서 한 2, 3주 뒤에 이제 늦게 발생하게 되는, 그래서 직접적인 그런 바이러스의 인베이전이나 약제에 의한 부작용보다는 그런 이제 면역학적인 반응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연구들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 전파의 보고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메르스 유행 당시에 응급실에서 10분 체류 한 2분 정도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환자에게 옮겼던 그런 사례가 있었었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이제 중증의 환자들을 이제 직접 만났을 때 이제 그런 짧은 시간에 그런 대화를 통해서도 환자에게 옮길 수 있게 되겠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원내에서 그런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의료기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실제로 저희들이 메르스 유행 당시에 환자가 있는 병실을 환경소독제로 이제 소독하고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장소들에 대해서 빨간 것으로 표시되는 그런 여러 장소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PCR에서 양성으로 발견되기도 하고 살아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발견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비록 이제 비말을 통해서 1m, 2m 이상 넘어가지 않는 그런 비말이지만, 이 환자가 얼마만큼의 그런 재채기를 하느냐, 또 얼마만큼의 바이러스 양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밀폐된 공간이냐에 따라서 훨씬 더 먼 공간까지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더 이상 이제 공기 전파, 이제 비말 전파라는 것에 그런 구분이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에어로졸 전파라는 개념으로 에어로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같은 공간에서 증상이 심한 환자를 통해서 전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짧은 시간 동안에는 바로 앞에 사람만 영향을 주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넓은 공간에 동일한 밀도로 바이러스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메르스 유행 이후 현재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공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환자들이 14일 이내에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시고, 이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다거나 또 이제 낙타 접촉이나 낙타 고기 등을 섭취하였다든지 이런 위험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환자들은 의심 환자로 분류되고, 이런 환자들이 역학조사가 되고 국가인정 격리병상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에 대한 검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PCR 검사를 진행하여서 PCR 검사를 통하여서 환자가 메르스 환자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고요. 메르스 이후에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을 배제하기 위하여서 8종의 바이러스 PCR 검사, 멀티플렉스 PCR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바이러스 감염증을 확인해서 이런 감염증이 아닌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제 검사했던 그런 102명의 환자들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인플루엔자 감염증이 사실은 가장 많은 환자들이었습니다. 인플루엔자임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의심되어서 국가인정 격리병상 입원하여서 검사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환자들을 이제 신고하셔야 되냐면요. 선생님들은 이제 의사 환자를 신고하시는 의무를 가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발열과 동반된 폐렴 또는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14일 이내에 이제 중동 지역을 방문하시는 환자인데요. 지금은 DUR로 선생님들 이제 모니터에 여행하시는 여행력이 뜹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셔서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급성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지, 또는 이 환자들이 메르스 확진 환자 또는 이제 그런 유사 증상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이런 분들을 물어보셔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제 신고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의사 환자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고를 하시게 되어 있고, 이것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고하시게 되면 신고를 통하여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적인 가능성들을 확인하고 나서 가능성이 있게 되면 그 환자를 국가지정 격리병상, 음압격리병상에 배로 전원하여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이송은 보건소를 통해서 이송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9개 병원이 전국에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있고, 이 병원에 68실의 1인실이 있습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전국 각지로 환자들이 입원하게 되고, 이곳에서 만 하루 이틀 정도의 입원을 통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단순하게 중동을 여행하셨던 것만으로 검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동을 여행 방문하셨고 이제 발열 또는 이제 발열과 함께 폐렴 또는 중증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중증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메르스 PCR 검사를 2번 시행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역학적인 관련성이 높은 이제 중동의 병원에 방문하고 나서 증상이 발생하였다거나 낙타 직접 접촉을 하고 나서 증상이 발생하였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2회 48시간 간격으로 2회 검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는 한 번 이제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음성이게 되면 메르스에서 이제 배제하여서 환자를 격리 해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검사하시고 나면 이제 1회 또는 2회 검사를 통하여서 격리 해제를 하고 있고, 격리 해제가 되게 되면 보건소에서 능동감시 체계로 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발생 현황은 2017년에도 총 160명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발생해서 45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153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하였고, 그 중에 44명이 사망하는 아주 여전히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을 경유해서 오시게 되는 분들이 있게 되면 DUR을 통해서 선생님들 창에 이제 해외 여행력이 이제 뜨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해외 여행력을 물어보셔서 이제 확인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리야드에 그런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이제 병원 아웃브레이크가 있었던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6년에 850건이 신고됐고, 200건의 의심 환자가 분류되어서 이제 저희와 같은 격리병상에 오셔서 치료 및 이제 검사하시고 모두 다 음성으로 이제 배제되어서 나가셨고요. 2017년에도 6월 28일까지 총 104명이 검사가 되셨고, 모두 다 메르스 음성 확인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또는 이제 검역소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또는 의료기관에 진료 전, 진료 중, 진료 후 어떤 것들을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브로셔를 제공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을 좀 참고하셔서 여행 전에 이제 여행 전 상담을 미리 하시고, 또 이제 진료하실 때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호흡기 증상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를 배치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여행력을 이제 확인하시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행 중에 여행력과 이제 임상적인 관련성을 발견하시게 되면 바로 환자를 이제 다른 곳으로 전원시키지 마시고 그대로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를 통하여서 신고를 하시고 다음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이전과 같은 의료기관 간의 전파를 막는 것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 메르스 한국 유행 상황은 한국에 직접 병을 겪었던 환우들과 그 가족들 또는 이제 일반인들과 또 여러분들 같은 이제 의료진들, 또 저희 격리병상 의료진들에게 큰 경험과 상처를 남겼었습니다.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대책 사실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메르스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환자분들이 잡혀오시고 검사하시고 퇴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환자들의 조기 발견, 조기 격리, 조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저희 병원 같은 데만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1차 의료관에서부터 인지를 잘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체계적인 이제 교육을 하시고 교육을 받으시는 기회가 필요하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역학적인 정리와 좀 다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임상적인 상황에서 의심되시는 상황들이 있으면 전문가들과 직접 좀 상담을 하시고 상의하셔서 이러한 환자분들에 대해 적극적인 검사하시고 환자가 전파되지 않는 것들을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임상의와 보건당국, 전문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감염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서 의료진만 봐야 된다 또는 이제 누구만 봐야 된다 이런 사실 돌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것은 사실 아닐 것입니다. 이걸 개인에게 맡겨놓으면 이것은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사실 집단적인 것이고 사회적이고 제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같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공공의료의 정의가 이제 organized effort, 이제 조직화된 노력을 통한 이제 환자의 그런 질병, 환자의 그런 건강 증진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병은 2015년에도 의료계에 큰 문제였지만 2017년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와 같은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같은 일선에 계신 의료진들의 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더 나은 대비와 대응을 위해서는 보건당국과 환자들뿐만 아니고 의료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